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1세대 1주택 방시마다 세금 폭탄 맞는 경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잘 알고 계시죠?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요.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 상식 중에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방심하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금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방심하다가 세금 폭탄 맞은 사건의 현장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분인데 지금 울고 있네요. 도대체 이분한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분이 양도소득세 세금 3억을 내야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면서 지금 울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가장 많은 세금 폭탄이 이 1세대 1주택과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일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개인병원 원장입니다. 이분이 성남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에요. 성남에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겸용주택은 1층과 2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그런 건물을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그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세법이 개정돼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저의 또 다른 동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겸용주택을 양도했는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컸기 때문에 전체를 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지금 비과세를 받게 됐습니다. 양도가액이 17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무려 8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됐어요. 17억에 양도하면서 1,000만 원 정도 양도세 내는 것쯤이야 이렇게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이 김 원장에게 3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부가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김 원장은 성남의 겸용주택을 17억에 양도하면서 중도금으로 10억을 받았어요. 10억을 받아가지고 일산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사고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또 하나 샀어요. 일산의 아파트 가격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저렴했거든요. 가격이 5억이면 충분히 아파트 하나를 살 정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성남의 겸용주택 양도한 거하고 일산의 아파트 취득한 거하고 양도세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 응?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일산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등기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남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겨주기도 전에 일산의 아파트 취득 등기가 일주일 사이로 먼저 돼버린 거예요. 성남의 겸용주택을 등기 이전을 해주기 전에 일산의 아파트의 두 채가 등기가 먼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세대
1세대 3주택이 되는 겁니다. 성남의 겸용주택이 양도되기도 전에 아직 등기가 살아있죠. 성남의 겸용주택이 등기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4명, 이 성남의 겸용주택이 4명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산의 아파트 2채를 취득했으니까, 취득 등기를 했으니까 이 김 원장은 1세대 3주택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커녕 1세대 3주택이 돼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납세고지서를 받고 울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억울하게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에서 저희 사무실이 있는 일산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 사장 케이스인데요. 인천 송도가 오피스텔이 상업지구로 뜬다는 풍문을 듣고 오피스텔을 취득했어요. 자기만 취득한 게 아니라 친구 5명이서 같이 오피스텔을 각각 하나씩 취득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인천세무서로부터 4천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인천세무서에서 5천만 원을 세금을 토해내라는 그런 고지서를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김 사장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세입자가 원래 상가로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여기다 전입신고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여기 거주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세무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가산세까지 해서 토해내라고 납세고지서를 내보냈던 거죠. 이런 사례도 역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김 사장은 부가세를 토해낸 경우지만 김 사장이 일산에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김 사장은 자신의 아파트 집이 한 채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줄 알고 비과세로 신고하게 되면 또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 사장은 자신의 생각에는 1세대 1주택인 것 같지만 오피스텔도 역시 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세법상 주택입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자가 돼서 다주택자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상가로 사용할지 주택으로 사용할지 이 용도를 잘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또 다른 세금 폭탄 사례인데요. 일산에서 개인 병원을 하고 있는 홍 원장 사례입니다. 이분은 일산에서 이제 병원을 개업하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셨어요. 취득세 감면을, 왜냐하면 최초로 취득하는 1세대 1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산 서구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취득세를 토해내라고 납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고지서를 내보내느냐 항의를 했더니 이 서구청 직원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1세대 2주택자입니다. 전라도 나주에 농가주택이 있으니까 감면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전라도 나주에 이 잡종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잡종지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물이. 그래서 이 공시지가 5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전라도 나주의 그 잡종지에 이 허름한 농가주택 때문에 이 1세대 2주택자로 취급이 돼가지고 이 홍 원장에게 취득세 감면 받은 취득세를 토해내라는 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고지서가 날라온 것이죠. 저도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너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 서구청장실에 한번 항의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래서 좀 욕을 먹는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없는 경우 아닙니까? 이거 좀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도 뭐 이해가 된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국세 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판 청구를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소송으로, 법원에 소송으로 갈 거냐 말 거냐 고민하다가 이 홍 원장은 그냥 너무 그 법원 소송 과정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결국은 납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과 관련해서 세금 폭탄이 발생하는 그 사례,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1세대 1주택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억울하게 세금 폭탄 맞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양도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